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지금 정치권에서 빅매치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거물과 거물이 총선에서 격돌한다는 겁니다. 보시죠. 여당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지금 뭐 서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인물 경쟁력이 표심을 가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의 사진을 두 명을 딱 싣고 있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어느 행사장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전직 총리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지금 두 사람의 지역구 빅매치. 뭐 종로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 관련 내용 좀 더 보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뭐 민주당, 정의당은 제갈 길 선언했고 보수 야권엔 통합연대가 변수다. 그래서 지금 뭐 보수 대통합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제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이전 총선 국면에 뛰어들 것인가 뭐 이런 얘기 전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 두 인물과 관련된 기사가 다음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빅매치와 관련된 여론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질문이 이렇습니다. 귀하의 지역구에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가 출마할 경우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낙연 51%, 황교안 27%.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도권 어디서 붙든 완승 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홈지 출마한다고 이미 밝혔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도권 차이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사실 전국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그게 지역별로 통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TK 지역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TK와 강원도 정도를 뺀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요. 이낙연 총리가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죠. 총리 출신 빅매치에 관심이 있다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낙연, 황교안 빅매치 여기 그림 보시면 이낙연 51.2%, 황교안 27.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경제 MBN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금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험지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우리 당에 많은 중진분들 계시는데 이 중진분들께서도 함께 그 험한 길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에 뜻있는 모든 의원들, 모든 동지들이 험지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게 지난 3일 얘기거든요. 여기 좀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3일입니다. 자, 4.15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다. 그리고 이후에 본인의 입장을 좀 더 밝혔는데 험지보다 더 험지로도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힘든 곳 간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수도권, 서울 포함한 수도권에서 힘든 곳이 어딘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분도 있고 안 떠올리시는 분도 있겠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종로가 꼽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 이런 얘기합니다. 황 대표와의 대결을 일부러 반길 것도 없지만 피할 재간도 없다. 이렇게 되면요. 두 분 빅매치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요. 자, 윤기찬 변호사. 그런데요. 방금 여론조사 결과 보셨죠? TK 정도 지역 빼고는요. 황교안 대표가 앞서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차이 많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게 이제 정당 지지도하고 예. 이낙연 총리의 특유의 그 인간적인 매력 예. 아마 그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실제 총선은 정권 심판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야당 심판, 여당 심판 이렇게 당 차원이 아니고 예. 그럼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국정 지지도를 보면 예. 박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하고는 다소 다르고 아. 이 부분은 아마 그 대선에
예. 득표율 기준으로 현재 시점에서 예. 그런 여론조사 형식으로 아마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총선에 출마자로 얘기가 되지만 실제는 뭐 대선급의 주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설문에 응하신 분들은 약간 대선을 떠올리면서 답을 했을 수도 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지지도로 다시 치환을 하게 되면 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장유미 변호사는 예. 이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확하게 지금 민심을 대변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의 뭐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는데 예. 뭐 이 설문에 응하신 분들이 뭐 대선을 염두에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투표장에 가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즉각적으로 자유한국당 대표 주자를 예. 선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 중도층을 과연 포섭하고 담아내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특히 예. 그 대표 주자로서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대표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자임하고 있는 것인가. 상당히 좀 물음표가 쳐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좋아서라기보단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어떤 비토성 성격도 있어 보이고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주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유미 변호사라면 이게 지금 민심을 보고 있을 수, 민심을 반영한 이 수치들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유찬 변호사는 요거는 유권자들이 좀 대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총선 때 진짜 들어가면은 이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요 화면 좀 잡아주시죠. 뭐 이런 결과입니다. 아무튼 이낙연, 황교안 가상 대결 전국 유권자들 뭐 저희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51.2 대 27.2. 질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하의 지역구에 이낙연, 황교안 두 인물이 지역구 출마를 한다면 어디를 지지하겠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아랫부분 잡아주세요. 이런 여론조사는 꼭 이런 걸 좀 밝혀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뭐 MBN과 매일경제가 공동조사했고요. 조사 기관은 매트리스 리서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쭉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흥미로운 수치가 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다음 내용은 어제 중앙당 창당대회, 그러니까 중앙당 창당대회를 마쳤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정당으로 출범을 한 거예요. 새로운 보수당 얘기입니다.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 이 얘기로 아까 시작을 했잖아요. 뭔가 새롭다 이런 걸 붙였는데 사실은 뭐 사람도 비슷하고 노선도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입니다. 청년 앞세운 새 보수당. 청바지에 흰색 티 입고 창당. 확실히 새로운 모습이다. 이런 창당대회는 굉장히 근엄하고 무겁게 가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티셔츠에 하얀색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좀 됐습니다. 보시죠. 공천감시 청년위원회라는 걸 설치하고요. 당대표를요. 공동대표 8명을 정했는데 당대표가 한 달씩 대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초등학교에서 반장을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방식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왕적 대표를 막기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두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씩 당대표를 하니까 뭐 한 달 하다가 넘겨주니까는 뭐 마음대로 할 그런 여지가 없긴 하겠네요. 그리고요. 어제 유승민 의원이요. 총선에서 지금 8석을 80석으로 만들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 아랫부분 잡아주세요. 통상 이런 창당대회를 하면은요. 청와대에서도 약간 축하를 보내고 각 정당에서도 축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참석해서 축하하거나 아니면 화환을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 있어요. 이달 창당대회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그렇죠. 정무수석 씨도 보통 이런 거 참석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하 화환을 보냈다. 그러나 새 보수당과 야권 통합을 논의해야 할 자유한국당은 사람도 화환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에 있는 이 부분이 더 주목을 좀 눈길을 잡는 대목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창당 대회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를 지킬 사람들, 오늘 이곳 국회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농담 같은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8석을 80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져가던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선 날입니다. 오늘은 무너져가던 보수가
다시 우뚝 일어선 날입니다. 왜? 우리 새로운 보수당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분위기가 뭐 기존에 봤던 어떤 창당대회보다는 확실히 밝고 좀 어떻게 보면 재미있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아까 조선일보 기사 맨 끝에 대목에 자유한국당은 사람도 화환도 보내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화환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대신 논평을 보냈어요. 논평을 보냈다고요? 창당을 축하한다는 논평을 냈고 예. 아마 다른 당에서는 논평이 안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뭐 준 같은 식구끼리 축하 예. 화환을 보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아, 같은 식구끼리? 아. 사실은 뭐 지금 창당을 예. 했지만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깊은 연대를 통해서 총선을 치를 거다. 예. 이것이 이제 반문연대를 넘어서서 예. 그런 그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일단 그런 뭐 제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마 창당을 축하한다는 논평을 냈기 때문에 예. 축하하는 이상의 의사표시를 한 거다. 이렇게 아. 판단해 주시면 될 것 일단 같아요. 형식적으로 논평을 축하하는 논평이 갔으니까 화환보다 나았다. 그리고 어차피 같은 가족 식구인데 무슨 축하를 하고 이런 게 배경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이게 정말.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건. 예. 그러니까 지금 윤기찬 변호사께서 해석을 해주신 개인적으로 해석해 주신 거죠. 진짜 그런 이유였는지 아니면 뭔가 내키지가 않았던 건지 그건 모릅니다만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어제 좀 포착이 좀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영철 편집위원. 네. 방금 영상에서 보셨죠? 지금 8석인데 80석으로 목표를 삼겠다. 유승민 의원의 어떤 포부였어요. 10배입니다. 지금보다 10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의원이 어제 창당대회는 굉장히 파격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유승민 의원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 예. 웃도리를 벗으면서도 이게 예법상 예. 이 웃도리를 벗으면 와이셔츠만 입고 있으면 이게 내복만 있는 거 하고 똑같은 거다. 뭐 어떤 분들은 그게 속옷이다 그 그렇죠. 자체가. 그러니까 예. 속옷만 입고 있으니까 속옷만 입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니까 예. 속옷만 입고 우리 밥 먹읍시다. 이런 식으로 좀 격식을 차리는 분인데 어제 저렇게 넥타이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와이셔츠도 벗어버리고 예. 그리고 이 양복 바지도 벗어버리고 완전히 네. 파격적인 복장을 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신 거 보면 예. 굉장히 파격으로 앞으로 가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80석도 좀 파격이 아닐까. 결국 정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꿈 파는 거지 않습니까? 꿈에는 뻥도 좀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좀 모두 들어맞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제 밤에 로또 사는 꿈 꿔서 로또 당첨되는 꿈 예. 꿨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죠. 아. 그러니까 어제 하태경 대표도 얘기했다시피 예. 우리는 벤처 정당이다. 예. 지금 많은 위험성이 있지만 예. 앞으로 계속 시간이 가면서 실패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성과를 낼 것이다. 이러한 벤처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예. 결심인데 예. 당장 이번 선거에서 80석이 나오지 않더라도 저는 새로운 보수당이 시간을 갖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예. 그러한 보수 정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새로운 보수가 성립하는 것이지 이번에 반드시 예. 무언가 한 상 차를 먹겠다고 나서면 예. 결국 그 밥도 못 먹는다는 것이죠. 예.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하기 위해서 예. 부산에 계속 나왔습니다. 예. 계속 떨어졌습니다. 예. 하지만 그 길을 계속 갔다는 거죠. 예. 계속 그 길 가다 보니까 대통령도 됐습니다.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보수당도 새로운 모습 보이려면 시간을 좀 견뎌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유승민 의원은 80점 얘기했는데 그에 앞서서 하태경 의원은요. 이제 지금 책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150석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유승민 대표가 너무 높다 그래서 80석 정도로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10배입니다. 지금 석에 10배. 자, 윤기찬 변호사가 잠깐 발언 깨달라고 요청하셨는데 30초 드리겠습니다. 뭐 반론하실 게 있을까요? 반론하기보다는 뭐 예. 속내를 말씀을 드리면 속내요. 그러니까 창당을 했지만 향후 예. 이제 어떻게 발전해 갈지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로 보면 예. 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반기는 것이죠. 수도권에서 다자구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보수. 아, 여권 입장에서는 새로운 보수당이 잘 되면 좋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축하를 할 만하고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반길 일은 아니에요. 아. 창당까지는 예. 그러니까 창당 이후에 어떻게 또 예, 연대가 갈지 예.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 아마 속내가 저렇게 표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화환과 그 참석자에 관한 얘기를 좀 덧붙여 주신 겁니다. 자, 장유미 변호사. 네. 새로운 보수당의 어떤 포부 목표 80석 제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그럼 이 새로운 보수당을 정치권에서 예. 어떻게 뭐 취급하고 있느냐, 대접하고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80석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꿈인 것 같고 예.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얼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통합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뭐 유아무개라고 지칭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상당히 또 감정적으로도 안 좋게 받아들이던데 그만큼 어떤 그 새롭게 손을 잡고 더 이제 나아갈 어떤 상대방으로는 아직 보지 않는 거 아닌가. 그리고 80석을 담아낼 그런 저력이 있는 예. 정당으로는 아직 자리매김을 전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제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보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건 국민들 사이에 있는 건 예. 사실이지만 그걸 그러면 유승민 대표가 있는 이 예. 당이 담아낼 것인가. 그래서 계속 안철수 전 대표한테 뭐 러브콜을 보내고 찬밥 신세를 이제 감내하면서까지 문자를 계속 보내도 답신이 없는데도 예.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력으로 갱생할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이 예. 아닐까. 지금 정확한 진단은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좀 많은 분들이 분명히 지지하는 정당을 확실히 정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상당 부분 많은 유권자들 제가 이렇게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은요. 찍을 데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찍을 데가 없다라는 게 과연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정치권 각각의 정당들은 그 부분 찍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쪽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목표인데 과연 잘 될지 어떨지 요거 시간이 가면 알 수 있습니다.